다음은 2023년도 사업 계획 및 안건에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 드려주시겠습니다. 갑자기 정관 같은 거 말씀드리니까 좀 골치 아프죠. 저도 듣고 있으니까 무지 골치가 아픈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를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내고 후원금을 받고 하는 그런 자체가 진행이 되려면은 세무서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세무서하고 연관돼가지고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조사 사항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할 때는 그 기초가 정관이고 정관을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크게 좀 잘못되지가 않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을 먼저 정한 거고, 올해의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관 내용 안에 들어간 것밖에 못해요. 그 외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 내용 안에 있는 그 안에서 최대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했고,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의미는 보시고 오늘 얘기 안 하셔도 좋아요. 집에 가서 보시고도 이게 좀 이상하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그런 공영활동이라든가 우리 단톡방에다가 공지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 첫 장을 좀 보시죠.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부정선거 방지 자원 활동을 시작해서 3구 대선 및 6.1선을 거치면서 부정선거 방지대 경험을 쌓아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방지 운동을 수행할 조직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를 비영리 공익단체로 공식화하고 창단하여 뜻을 같이 하는 9명의 대원이 모여 발기인을 자청하고 정관을 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성남 부방대를 결성하였습니다. 이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정관의 활동 및 사업 내용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법률, 봉사 등의 활동, 집회 시위, 전시 공연, 학술 연구, 문화 종교, 언론 활동, 언론 방송 활동, 부방대 기념품, 지역 농특산물, 청년 기념 기업 제품, 아나바나 등 바다 및 판매 유통 사업, 위 각과 관련하여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이 위탁하는 사업, 기타 본회의 발전과 피어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 증진에 관한 사업, 활동 및 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정관에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들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통망라해서 넣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박윤성 위원장께서 이 정도는 포함을 하고 있어야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거치지 않을 거다라는 그 조언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수행할 조직을 정했는데, 일단 성남부방대는 2명의 공동위원장이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신 목사님은 이제 공동위원장을 같이 해서 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단에 이두호 자문께서는 안 오셨지만 송배희님하고 박인영님이 그 자문단으로 좀 일어나서 네. 두 분이 저희 활동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대외활동위원장으로 김영신 목사님, 김영신 위원장님께서 일어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셨죠. 대외활동위원장님이십니다. 저와 같이 성남부방대 공동위원장을 견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홍보지원위원장으로 여경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모여서 오늘 같이 이런 가발을 준비하는 분까지도 전혀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여 위원장님께서 다 신경을 써가지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이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총무 재정을 맡으실 위원장님으로 이은영 위원장님이십니다. 뒤에. 그리고 제가 대외활동위원장님 밑이 아니겠죠, 이제 같은 일을 하실 분으로 네 분을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수연 위원장님 좀 잠깐 일어나주세요. 분당 의회 이수연 위원장님이 이 활동을 좀 많이 하시고 여러 번 자주 뵙고 하는 분들인데 저렇게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오늘 안 나오셨지만 중원에 김지수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름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 뭐라 할까요? 보살피는 그런 일들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시위 활동할 때 틈이 나는 대로 나와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당 가업에 또 여러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걸 또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단을 못 넣습니다. 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위원 위원장님 밑으로 우리 조직의 홍보를 위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앞으로 우리 같이 계신 분들하고 또 안 오신 분들도 의향을 물어서 홍보 지원팀으로 몇 명을 같이 좀 할 수 있고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 및 재정을 담당하고 이은영 위원장님 밑에는 사실 두 업무가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일단 당분간은 겸직하는 걸로 해서 출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정관에 의한 장기적 기본 계획은 우리가 충남 부방대 이게 저희 임원단에서 생각을 한 사항들인데 이제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성남 시민의 공명선거 의식화 운동 및 공직선거법을 배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선거 방지 캠페인을 이제 외부로 돌려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 방지 캠페인도 아울러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감시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틀이 안 잡혀서 여기다 지금 집어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구방대가 쉬나 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안 지르고 하는 그런 조직으로 보여줘서는 성남 시민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데 하나의 일부분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 홍보위원장님 생각이기도 하고 재정위원장님 생각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김 목사님도 그렇고 이게 예입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디 나들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단체에서 저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하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몇몇 분 같이 가서 부방대 조끼를 좀 입고 거기 가서 부방대 얘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조끼만 입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조끼를 입고 성남 부방대라고 쓴 조끼를 입고 가서 그분들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여러 가지 방면에서 쌓이면은 아마 부방대 일에 긍정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자발적으로 생길 거고 또 후원도 자발적으로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달라 하는 거는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자원봉사를 최대한해서 그분들이 성남 부방대에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의롭고 뭔가 삶에 대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나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라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그리고 또 관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시면 그걸 또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본 계획으로 생각하고 다섯 번째 2023년 실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성남 시민의 공명선거 의식화 운동으로 각 전철역 피리구에서 공직선거법 소책자 지금 나눠드린 그 소책자는 요번에 이 공익단체하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든 소책자입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조금씩 의도하고 달리 또 불만족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후원금이 모집하게 되면은 새로운 색깔이나 저기 사이즈 좀 작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각 저기 전철이나 아니면 시장이나 종교단체라든가 방문을 해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생각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고액입니다. 그리고 각 고등학교 출입문에서 공직선거법 소책자 무슨 소리냐면 18세까지 선거 연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사실 그 선거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요. 이게 무슨 뭐 공부해봤자 뭐 점수 따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 연락을 했어요. 당신들이 선거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구하고 가시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구강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자기들도 나름대로 교직 학교에다가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이니 뭐니 자료를 다 나눠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에 몇분 의견이 같이 있으신 분도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두세 명이 같이 가서 담당자 누구를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으니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가서 그럼 너네들이 나눠준 자료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확인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가 각 고등학교에 가서 얼쩡거리고 싶지는 않은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가서 공직선거법을 나눠주는 어떤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도 주고 거기에 대한 걸 서로 긍정적인 방법으로 그럼 어떻게 도와달라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얘기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그 얘기고요. 그리고 각 교회 및 절경 종교시설 앞에서 공직선거법 소책자 배포. 이거는 교회 담임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각자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저만 하더라도 돌아다니면 되는데 이것도 같이 또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모든 게 다 그냥 사이비에 사기꾼 돼버리니까 그건 안 되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우리 박윤성 위원장님한테 부탁도 하고 공익단체 여기서도 자기들이 소개해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라도 뭐 얘기만 하면 소개하겠다는데 그래서 공직선거법 강의를 여기서 해도 되고 어느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해도 되고 안쪽으로 앉으시죠. 그렇게 해서 맞죠? 이윤영 위원장님 자료 좀 그래서 공직선거법 강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강의를 해야지만 제가 작년 1년 동안 박윤성 위원장님 덕분에 군포에 가가지고 부정선거에 대한 교육을 여러 번 받았어요. 책 읽는 거고 가서 듣는 거고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를 하면은 그것도 충분한 지금 나눠드린 거를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하면 또 다른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선거 방지운동은 지금까지 쭉 4.15서부터 작성되었던 부정선거 사례를 제시를 해가지고 우리 시위 캠페인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할 거고 그러면서 사전투표의 부당성을 제시해 사전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래서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그거를 글로 정리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전투표는 정말 이렇게 맹점이 딱 눈에 보이는데 일반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 조사한 거를 이제 다 나눠드릴 테니까 그런 부당성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사전투표 및 개표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요 다음 4월 10일 선거에서는 저희가 성남시 지구당 다녀보고 정식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우리 참관인을 공식적으로 넣어야 되겠다는 걸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국힘당이든 무슨 당이든 하여튼 부정선거에 찬성하는 당만 있으면 가서 다 협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참관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의뢰해서 될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참관인에 대한 설명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투표지 판별 방법도 쭉 나와 있는 것도 한번 얘기들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잘못된 거야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교육 및 시위 계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 대상 추천 및 봉사를 실시할 텐데 이것도 체계적으로
어느 날 가서 이렇게 갑자기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딜 가려고 그러면 한 2, 3개월 전에 협의 다 해가지고 그럼 어느 분이 몇 월 며칠날 어디를 가고 뭐하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작년에 저기 캠페인하고 뭐하고 뭐 창관인하고 이런 걸 쭉 해보니까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누가 안 해주면은 하는 사람들이 피곤해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누가 지원 나오는 건지. 그래서 이거를 한 사람은 좀 집안 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느 사람은 어디를 가고 하는 것들 이게 관리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체계적인 자원봉사 계획 수립을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수행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6번에는 2020년 일정 계획대로 이거는 계속하면 피곤해서 우리는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택하고 집중해서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그어놨지만은 필요한 날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또 말씀하시면 또 계획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직선거법은 6개월에 한 2개월씩 해서 배포하는 거를 2개월에 걸쳐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한 달에 2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되고 부정선거 방지 운동은 이것도 매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4개월에 한 번씩 정도 집중적으로 야탐령 나가든지 판교육을 나가든지 뭐든지 하는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자원봉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쪽지를 있고 그래서 거기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일 지금 제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나가면 꽂아야 될 깃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입고 다녀야 될 저기 서울남부방대 조끼를 몇십 개를 준비를 했고 많이도 안 해도 될까 한 10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걸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들고 서 있을 입간판 이런 것들을 문구를 선정을 해서 그것 몇 개를 준비를 해놓고 비치고 했다가 필요하신 분 있으면 그때 나눠줄 수 있게 하고 그것들은 다 지금 우리 안에 회의 안에서 충분히 작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여러 선배님도 계시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은 그 내용을 좀 더 참신하게 좀 바꿔가지고 제대로 된 올 1년을 그래서 내년 4월 10일이 지나는 날 다 모여서 하다 보니까 소주라도 한잔하고 야 진짜 지난 1년 동안 뜻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 생각이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죠. 말씀하세요. 위원장 생각이 좀 이상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박인영 의원님. 요구가 참 많으시고 참 잘 하셨는데 실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이 공직선거법은 물론 기본이긴 하지만은 이거 이렇게 읽어보고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교육장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배포를 한다든가 할 때는. 그래서 앞으로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히 그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 색깔을 좀 달리한다든가 파란색으로 밑줄을 긋는다든가 그래서 요점 정도를 좀 손에 쥐어주는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건 사실 제가 이거 받는다고 해서 그 받는 사람이 이거 다 읽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는 별로 없을 거다. 오히려 아까 소책자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소책자 관계는 그 부정선거의 실제 사례, 이건 이제 영역이 다르지만은 이거는 이제 공직선거법 분야로 돼 있고 그 부정선거 방지는 또 별도지만은 그거는 진짜 눈에 보고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부정선거 사례들을 이래서 우리가 부정선거 방지하라고 그러는 거다 하는 그러한 이 진짜 그 일목요연한 거 명료하게 잡히는 거 눈으로 그런 쪽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많은 게 있으니까 지금 자료가 뭐 수백 건 수천 건이니까 그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정관에서 제가 조금 의아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1년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꼭 1년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건데 그 임기는
최소 2년 정도 해서 사실 1년이면 내년 1월 10일인데 내년에 4월 10일 날 또 선거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고 물론 이제 다시 이렇게 뭐 그냥 연장 하겠지만은 근데 저기 처음부터 2년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네. 오늘 저 올해 발기인 총회 때 아. 결정된 사항이라 아하. 이거를 바꾸려면 총회를 해야 돼요. 아, 임의로 바꾸면 예. 여기 나중에 다 걸립니다. 어. 그래서 의견은 일단 받아들이고 2년으로 저기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걸 하고 그리고 그거는 다음 총회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소책자 말씀하신 거는 저도 사실 요거 만들고 이거는 여기 저 공무원들이 저기 뭐랄까 내용을 체크를 했어요. 이거요? 제가 마음대로 만든 건 다 캔슬 당하고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왜 캠페인 들어갔냐면 시위라고 썼는데 시위란 단어는 안 됩니다. 캠페인 그런 식으로 여기서 타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좀 내용이 좀 약간 좀 그런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뒤에 공직선거법을 이만큼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에 거로만 하면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저 앞에 사례하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만 넣고 이 기회에 공직선거법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넣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색깔 강조는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깜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문구를 바꿀 수는 없다더라도 뭐 밑줄 긋는다든가 약간 그 컬러풀하게 그냥 뭐 흑백으로만 하지 말고 컬러풀하게 해서 요새 그 시대 추이에 맞게끔 좀 이렇게 가시적으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네, 다음번에 그래서 만들 이제 거는 좀 약간 예. 좀 품질 좋게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느 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한다면 핵거 책임자한테 이걸 줄 필요가 있지만은 막말로 그 통역관 가진 그 학생들한테 줄 때는 이거보다는 아까 가시적이고 소책자가 더 중요하네요. 네, 맞는 말씀. 고맙습니다. 또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조금 어긋난 얘기입니다만은요. 우리 여기 지금 그 단톡방에 보면은 부방대 관련 그 단톡이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 네. 한강 부방대가 있고 성남 부방대가 있고 또 뭐 170몇 명 들어가는 게 하나 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세 개를 하나로 통합이 안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각 구별로 부방대를 나눈 거는 뭐 요번에 한 거고요. 작년 12월이니까 그때 한 거고 앞으로 이렇게 조직을 몰아갈 거니까 각 구별로 연락이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고 그 전에 작년에 했던 것들이 쭉 지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개가 단톡방이 생긴 거예요. 그 공익활동 단톡방도 공익활동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사실은 그건 없애도 돼요. 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셨으니까. 그리고 저기 성남 부방대도 원래 110몇 명으로 돼 있던 것도 그것도 사실상은 그 전에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만드는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만들긴 했는데 없앨래니까 그 안에 뭐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셔가지고 사실상 부방대 이런 관심이 없는데 가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를 다 일부러 그냥 대화의 장을 제가 임의로 하기에 그게 너무 커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은 나름대로 뭐 누가 좋더라 누가 나쁘더라 지금도 뭐 선거 가지고 날리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게 하고 우리 단톡방에서는 계속 그런 거 말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계에 관한 일들 이런 일들을 몇 월 며칠을 뭘 하고자 하는데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라는 것들이 서로 소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단톡방으로 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없애버리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임의로 없앨 수가 없고. 또 다른 의견을 좀 있으신 저기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에
질문을 받고 어떤 협의를 하는 시간입니까? 이게? 아니 지금 아, 의견만 말씀하시면 없으면 끝낼 겁니다. 자유롭게. 예. 아니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좀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저 총무위원장께서 작년에 살림 어떻게 했는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다과를 본격적으로 먹어야지 조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떡도 준비했어요. 배고플까봐. 우리 떡은 우리 또 우리의 또 영원한 샛별 영영한 부분이니까 준비를 딱 해오셨으니까 이거 하시고 저 개정에 대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는 동안에 제가 떡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먼저 좀 말씀하고 저기 상임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생하셔가지고 노고를 잘 하셨습니다. 도움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 성남 부방대가 이제 드디어 발대식을 하고 이제 시작이 가동이 되는데요. 1년 3개월 남았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가 부방대 활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도 들고 개인적으로 돈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시위하고 하는 이유는 국회의원 단 하나 한 거죠. 부정선거를 막아서 반드시 국회의원 의석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3개월 남은 이 국회에서 의석을 찾아오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끝난다. 이런 위기의식과 확고한 그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벽체강도의 위기에 있다. 그거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부방대원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방대원들이 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다 성남 부방대가 거의 500명 되는데 실제로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죽은 조직이랑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고리가 다 끊어져 있어요. 이 구슬을 끊어진 이 구슬을 이제 꿰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방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원장님 이제 저거 하지 마시고 좀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하고 이제 상임위원장님하고 이제 우리 임원들하고 같이 이제 앞으로 의논을 해야 될 이제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이 끊어진 고리를 연결하고 결속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서 부방대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의회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모이고 그래서 동지의식을 갖게 하고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15명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또 오늘 여기도 15명이 안 되잖아요. 아무 일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10% 정도, 40명 정도, 40-50명은 끌어올려야 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올해 우리 여기 이제 상임위원장님과 또 공동위원장, 그다음에 여기 계신 다른 분들, 여기 오신 분들 다 합쳐가지고 그 조직을 끌어올리는 일을 총력을 기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선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모여야 됩니다. 모여가지고 세미나 같은 걸 열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한 2개월에 한 번씩 이제 1개월 저기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씩 모여서 밥 먹으면서 우리가 교수 누군지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뭐 2천 교수 초청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냥 밥 먹는다 그러면 그건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목적이니까 이제 우리가 세미나 일정 잡아가지고 그 행사 계획에 그게 빠졌더라고. 세미나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포럼을. 그래서 그거를 정기적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그 일 그러면 그게 왜 좋냐면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결속할 수가 있어요. 동기의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육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여기 계신 분 말고 우리 단톡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소개하고 규합해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제 계속 횟수를 거듭하면 참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고리를 연결해서 부방대가 되려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고리를 연결시키는 작업을 올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장님도 그 명심하시고 그 부분을 다른 분들도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전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